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늘은 트리우스 광명 실거주편 준비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트리우스 광명은 광명 2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분양을 했었고 일부 타입과 일부 세대수가 남아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바뀌어서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마지노선이에요. 광명이 6년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쭉쭉 분양해 왔었고 먼저 분양했던 단지와 그 다음 2022년 12월 지금으로부터 1년 3개월 전부터 분양했던 단지가 15개월 동안에 무려 7개의 단지나 분양을 했었습니다. 딱 전용 84 기준에서 분양가가 쭉쭉 올라왔었는데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까지 좋았고 그리고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12억 중반까지 가면서 상대적으로 트리우스 광명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보인다. 물론 완전 싸진 않아요. 인근 시세 호가 정도고 이보다 더 싼 게 있나 라고 찾아보면 신축 중에서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 4구역과 5구역보다는 가격 우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겁니다.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기존의 계약금 10%에서 5%로 바뀌었습니다. 1차 계약금이 1000만원, 2차 계약금은 1000만원 납부한 거 제외한 5%에서 남은 차액을 내야 됩니다. 이 금액은 어느 정도냐면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의 전용 84 분양가 12억이라고 하면 곱하기 10% 약 1억 2천 돈이 필요하다. 트리우스 광명은 전용 84 기준에서 5%니까 6천만원 이하다. 5천만원대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달 영상에서도 트리우스 광명에 대한 청약 컨셉을 두 가지로 얘기했었는데 10월달에 분양하고 광명 전매 제한이 풀리는 날짜가 2024년 10월이다 보니까 입주까지는 2개월에서 약 4개월 차이가 있어요. 분양권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 기간 안에 팔아야 되는 거고 실거주용으로 분양받으신 분들은 입주까지 빨리 도래하다 보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비과세나 일반과세 구간이 빨리 도래하니 보유기간에 따른 상대적 이득이 다른 구역보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광명에서 분양했던 모든 신축 아파트,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해서 각 공급 면적별로 세대수와 비율을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직접 다 계산해봤는데 전용 60제곱 이하, 75제곱 이하, 80제곱 이하, 그리고 85제곱 초과 여기에서 봐야 될 건 뭐냐?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게 전용 면적 84제곱, 방 3개, 알파룸까지 포함해서 방 4개 또는 화장실 2개 구조를 우리가 가장 선호를 하는데 오른쪽에 합계를 보면 1구역부터 16구역까지는 재개발, 4단지부터 11단지까지는 재건축, 전체 약 34,000세대 공급 중 비율로 보니까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 그러니까 소형이 61%나 차지하고 약 30평형 정도는 11%, 그리고 85제곱은 24% 정도, 그리고 5%가 안 되는 게 중대형이다. 이렇게 중형과 대형 위주로 보게 되면 약 28% 정도로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강하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트리우스 광명 2구역이 84제곱이 1100세대급, 다른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는 자이더 헤리티지가 이보다 더 많은 세대수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 60제곱 이하 소형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이 아니면 이제 광명에서 남은 분양지인 9구역, 11구역, 12구역에서 전용 84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합원 물량을 빼면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 것은 그보다 더 훨씬 낮아진다.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분양가도 전용 면적 84 기준에서 12억 후반대, 발코니 확장비 더하면 13억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할 9구역이나 11구역, 12구역도 그와 비슷한 또는 더 높은 분양가도 형성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품성 비교를 위해서 비교할 만한 인근에 있는 구역들 있죠. 2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4구역, 5구역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대포 평면들을 살펴보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우스 광명 기본 정보, 분양 시기, 입주, 분양 시기, 입주, 분양 시기, 입주. 전용 84 기준에서만 나란히 3개 단지의 A타입을 보니까 방은 일단 가장 먼저 분양했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 둘, 셋, 그리고 팬트리 및 알파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드레스룸과 현관 창고 있습니다. 다용도 실은 크지만 주방은 조금 협소해 보이는 구조. 트리우스 광명은 방 하나, 둘, 셋, 4개. 이 알파룸 개념이 작은 방 2보다 더 큽니다. 침실 3과 비슷한 면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로 인해서 주방은 조금 좁아지겠지만 안방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뷰 같은 경우는 방 하나가 없는 대신에 드레스룸이 크게 빠졌고 주방도 넓습니다. 결국 폭과 길이가
내부 면적, 전용 면적 84제곱 안에서 구성이기 때문에 방을 3개로 뽑고 넓게 가져갈 건가, 방을 4개로 뽑고 더 짜임새 있게 가져갈 건가,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죠. 또 차이점은 뭐냐? 전용 84 분양가 트리우스 광명은 12억이 안 되고 나머지 2개 단지는 12억 중후반대입니다. 입지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10% 정도 더 저렴한 트리우스 광명이 가격 우위에 있다고 보이는 거죠. 다음 84 B타입 타워형끼리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분양했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괜찮아요. 왜냐? 알파룸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룸 형태는 아니지만 서재방이나 취미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작은 방 하나도 양창으로 있어서 괜찮고, 현관도 넓다. 그러나 드레스룸은 항상 타워형의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협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를 보니까 방은 3개, 복도에 팬트리, 다용도실 아주 작게 있습니다. 현관도 보다 협소하고 작은 팬트리가 들어가 있고, 트리우스 광명 역시 방은 3개지만 현관은 보다 넓고 복도 팬트리와 방 안에 드레스룸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의 드레스룸은 안방의 드레스룸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보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가장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을 가격에 녹이게 되면 12억 초반, 12억 초중반, 그리고 11억 중반 가격 이점이 확실하게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형 평수 볼 건데 약 39평형이에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중대형이 펜트하우스만 있어서 뺐고,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하고 트리우스 광명만 비교합니다. 일단 판상형끼리만 비교하면 방 하나, 둘, 셋, 4개. 물론 자이 힐스테이트도 알파룸 4개짜리 있지만 조금 작게 빠져 있고, 드레스룸 면적도 비슷하고, 현관은 트리우스 광명이 훨씬 넓습니다. 그만큼 현관 팬트리도 크게 가져갑니다.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는 복도 팬트리하고 이 주방 쪽에 수납장을 작게 두어서 어쩌면 알파룸을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면적으로도 보이죠. 그래서 102타입의 트리우스 광명하고 99타입의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하고는 중대형은 거의 비슷하다. 트리우스 광명의 102B타입은요, 방이 완벽하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번째 방이 오히려 더 커요. 그리고 현관 창고와 안방의 드레스룸도 84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중요한 건 뭐다? 가격이다. 102타입 트리우스 광명은 14억 정도, 광명자이 힐스테이트는 16억 정도, 무려 2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2억 차이면 당연히 더 저렴한 걸 선택하는 것이 맞았겠죠. 이렇게 해서 작년 하반기와 올해 1월달까지 분양했던 광명에 있는 3개 아파트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트리우스 광명은 이 목감천을 끼고 있어요. 물론 광명 1구역을 재개발한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 이미 완판은 끝났고 목감천에 인접해 있어서 같은 산책로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천을 끼고 있으면 일단 탁 트인 뷰가 확보가 되죠. 물론 전 타입에서 내천을 보진 못해도 도보길로 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위성지도에 단지 배치도를 한번 얹어봤고요. 이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동들은 이렇게 목감천을 보게 됩니다. 목감천 위쪽으로 가면 개봉 아이파크가 있는데 카카오맵 로드뷰로 확인해 보니까 아이파크 그리고 목감천을 따라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쭉 따라 올라가면 안양천과 맞닿고 위로는 여의도까지 가고 밑으로는 안양을 지나서 더 밑으로까지 가겠죠. 사업지에서 드론을 띄워서 찍은 영상인데 이렇게 남쪽으로 보이는 목감천 뷰, 북쪽으로 보이는 개봉 아이파크를 지나서 안양천까지 맞닿는 목감천 뷰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번 영상에서도 서두에 빠른 입주 단지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한번 표로 다시 한번 볼게요. 트리우스 광명은 2024년 12월 올해 입주입니다. 일반과세 및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되죠? 네, 2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1호부터 2년 지난 시점 2026년 12월 이때 팔아도 되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25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얘를 팔 수 있는 기간은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입주가 끝나고 나서 팔 수 있습니다.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뷰는 언제 팔 수 있다? 2029년 7월 이후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스케줄을 이렇게 가져가도 돼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트리우스 광명에 입주해서 2년 살고 2년 살다가 이 기간에 판 다음에 만약에 다른 단지로 이사하고 싶다, 한 번 더 점프하고 싶다라고 하면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 입주할 때 입주장에서 조금 싸게 나오는 매물을 사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실제로? 그러면 아실에서 나오는 입주 물량표를 보고 따져보면 되는데 2024년 끊고 2025년 끊고 2027년 끊어서 볼게요. 트리우스 광명이 입주하고 나서 2년이 흐른 시점이 2026년 12월 이때 시점이죠. 2월부터 7월 사이까지 공백이 꽤 큽니다. 그래서 매도 기간도 괜찮아요. 매도하고 나서 무려 5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입주하기 때문에 기간도 충분히 벌어져 있습니다. 또한 트리우스 광명을
입주한다 또는 전세를 준다 했을 때도 입주 물량이 크게 겹치지 않습니다. 철산자이더 헤리티지와 입주 기간이 5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12월 입주 직후에 전세 주는 것보다 3월이나 4월 잔금 연체 및 중도금 상환을 미룬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입주 기간에 정상적으로 입주했다고 하면 마찬가지 철산자이더 헤리티지의 3,800세대 입주 폭탄도 조금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입주인 만큼 비과세 구간이 빨리 도래하고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플러스 알파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1월 말에 발표한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사업에서 김포와 원주를 잇는 GTX D 노선이 공개되었습니다. 광명 시흥역이 예정되어 있어서 수혜 단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는 지금은 1월이잖아요. 2024년 2월 달에 중도금 2회차가 도래되고 입주 기간까지도 10에서 12개월 정도 남아있고 중도금 대출금리도 다른 사업지가 5% 이상 넘어가는 반면에 1월 29일 기준 4.1%로 금리도 조금 낮고 대출받는 기간이 짧아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많이 덜어진 편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당해에서 실거주 또는 부천이나 안양이나 의왕이나 구로에서 광명 뉴타운 및 재건축의 아파트 신축 군집 효과를 누리면서 새 아파트에 입성하실 분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